저 차장님, 예. 어제 판결이 나고 그 기자들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왜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두고 우리가 그 결과를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는지,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서 1심에서 수긍할 만한 판결을 두고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가 나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안타깝고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반대 이유가 다수의 의견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하죠. 차장님,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님.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반대 논리가 판결 이유에서 훨씬 더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논리를 짧게 얘기하면 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 어제 판결이 최종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에 관해서 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면서 이제 다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판결이 나더라도 아마 재상고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선에 개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633이 원칙 아닙니까? 633이 원칙이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대선 직후에 1년 안에 끝났어야 되는 사건이 1심에서 2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하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1심이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대선판에 법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 2년 이상 늘어졌던 겁니다. 송달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특혜인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협박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당연히 의견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두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차장님,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관련 법에 따르면 정원이 몇 명으로, 정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재 재판관이 예.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9명이 안 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까? 지금 법상 7명 이상의 심리 진행할 수 있고 결론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정수를 9명으로 둔다 하더라도 9명이 없으면 기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대법관은 몇 명입니까? 대법원장님을 제외하고 13분이시고요. 그중에 한 분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모든 재판을 멈춰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수입니다. 정수와 몇 명이 심판이나 재판을 개의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데 개시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헌법에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
국무회의는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국무회의를 어떤 종수로 개의할 수 있고 어떻게 의결하는지는 따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국무회의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14명, 그러니까 15명 밑으로 내려가지고 헌법에 15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14명으로는 국무회의 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 절차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들고 국무회의 무력화시켜서 제2요구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죠. 헌법에 15명 이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회의 규정에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에 9명으로 돼 있다면 그럼 8명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7명 이상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같은 경우는 6명, 나머지는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이 조항을 가지고 꼼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무위원 14명 이하가 참석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한 것이 77회 중 19번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꼼수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법도 바꾸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전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살리는 꾀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선에서 패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